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오미크론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해야 하나, 원래 예정대로 두산중공업을 매매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였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양자택일 해야 하죠. 코로나 관련주를 버리고 두산중공업을 매매한다. 또는 두산중공업을 버리고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죠. 그래야 선택과 집중할 수 있고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취하려다 둘 다 놓칩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강력했다면 코로나 관련주에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매했죠. 11월 28일 일요일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주말에 나온 뉴스 기사죠. 오미크론 첫 경보를 울린 남아공 의사가 말하길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상한가를 갈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몇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죠.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강력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힘이 약하다면 두산중공업을 매매해야겠다는 어중간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역사상 바이러스 돌연 변이로 인해 치명률이 높아진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면서 독성은 낮아지고 전파력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돌연 변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변이가 생겼는데 치명률이 높아졌다면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해야 합니다. 운명의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변이가 일어나면 치명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생각만큼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돌연 변이가 초고속으로 일어나는데요.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달리 교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잘못 맞춰졌을 경우 에러를 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연 변이가 되기 쉽습니다. RNA 바이러스에 있어서 돌연 변이는 운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을 믿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했다고 해도 크게 겁을 먹지 않으며 뉴스 기사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과장할 때도 곧장 믿지 않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 치명적이라는 건 아니죠. 가능성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갈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저번주 금요일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중인데요. 국룰은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하는 건데 과연 시초가는 몇 %에서 시작했을까요? 마이너스 11.93%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5%보다 3%포인트 높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윗꼬리 음봉으로 내려왔네요. 동시호가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9,550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겁을 주고 있죠. 거래가 시작될 때쯤엔 호가가 올라올 겁니다. 두산중공업 신주 발행가액을 매매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 발행가는 아니고 예정 발행가인데요. 18,100원이 예정된 신주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예정일은 2022년 2월 7일로 내년 초입니다. 가격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예정 발행가는 18,100원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18,100원이고 동시호가는 19,6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18,100원보다는 높게 사려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과거에 유상증자 악재를 맞은 적이 많은데요. 다음날 개파락하는 거 보면 정말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손실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니까 의욕마저 꺾여버리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과 유상증자 참여할 거냐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슬픔을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유상증자 참여하려고 했는데 저는 다음날 그냥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장 끝나고 악재가 나온 뒤 개파락하는 경우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주식을 보유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분석이 철저히 된 종목에서만 보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는 종목을 매수하고 오버나잇 하는 순간 갑자기 터지는 악재에 노출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잘 아는 종목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종목에서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유증 개파락을 맞던 제가 이제는 유증 개파락에 매수하려고 하네요.
주식시장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회가 되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두산중공업 주주님들 중에는 과거에 저처럼 LI 하고 그냥 동시호가에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감정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려고 하면 칼 손절하는 것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 쫄아서 일단 손실을 자르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발적인 악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조심하는 차트는 서서히 하락하는 차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차트입니다. 전저점을 이탈했죠.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전부 음봉입니다. 이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면 저는 절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도 하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차트가 음봉이 뜨고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밀린다는 건 누군가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판다는 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차트고 두 번째는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9월 말 두산중공업의 유동 자산은 9조 원입니다. 하지만 유동 부채는 10조 원으로 더 많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 초반 치고 나갑니다. 어제 매매하려고 준비해둔 종목인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양봉에 따라붙으면 손실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보니 매수할 생각도 없이 놓아줍니다. 잘한 겁니다. 만약 상승한다고 따라붙었다면 그대로 폭포수 맞고 어제 종가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손실은 엄청 크겠죠.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참는 것도 실력입니다. 준비한 종목이 날아가면 놓아주는 것도 실력이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 참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어야 나중에도 잘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동시호가에 호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매수하지 않기로 합니다. 마이너스 15% 부근이었다면 매수해 볼 만했지만 마이너스 11%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잠시 윗골이 달리고 음봉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면 잠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계획한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매매할 구간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생각하여 코로나 관련주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하는 걸 넋놓고 지켜보다가 두산중공업이 반등하는 걸 잡지 못합니다. 놓쳤죠. 미리 보고 있어야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갑자기 밑꼬리가 달리는 걸 발견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못한 건 아쉽지만 매매를 안 한 것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매매 구간이 별로 없었고 주가도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양봉이 나오길 바라고 전날 준비한 종목이었으나 기대하던 양봉은 없었죠. 그래서 매매하지 않은 건 지나고 보니 잘한 일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밑꼬리를 놓쳤을 땐 아쉬웠지만 지나고 보니 크게 아쉬운 건 아니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여 유상증자 개파락할 때 매매하려고 했던 두산중공업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판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한 등락률보다 호가가 올라가면 음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 사라지니까 매매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